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내용은 어, 약간 의아한 상황입니다. 넥스트라 에너지하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 얘기인데요. 둘 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6% 넘게 훅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실적 좋다는데 왜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그 미래 전망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미래 전망.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시장의 복잡한 신호들, 이걸 읽는 눈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넥스트라 에너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넥스트라 에너지. 보니까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1.05달러 나왔어요. 예상치가 한 97센트였으니까 이걸 웃돈 거잖아요. 이 조정 EPS라는 게 보통 일회성 요인 빼고 핵심 사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좋았다는 건데도 왜 주가는 6% 넘게 빠졌을까요? 네, 그게 핵심은 역시 매출입니다. 매출이 확 꺾였어요. 실제로는 67억 달러 정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75억 달러 가까이 기대를 했거든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거죠. 이익은 뭐 비용을 줄인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좀 방어했을 수 있는데 매출 자체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 신호가 시장에는 좀 불안하게 다가온 겁니다. 아, 매출 쇼크였군요. 근데 또 좋은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뭐 플로리다 전력 쪽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있다거나 특히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하는 거요. 이번에 3.2기가와트 추가해서 총 잔고가 30기가와트나 된다면서요. 이게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규모니까 와,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쌓고 놓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맞는데 다만 투자자들 눈에는 당장의 그 매출 부진, 여기에 더해서 회사가 내놓은 미래 전망치, 이쪽으로 시선이 좀 더 간 거죠. 2025년에서 2027년까지의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고요. 또 CEO 발언도 있었는데 연간 목표의 상단 근처 달성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신중한 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미래 성장이 좀 불확실한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현재 이익 괜찮고 장기 계획도 탄탄해 보이는데 단기적인 매출 부진이랑 그 약간 보수적인 미래 전망, 이게 딱 걸림돌이 된 거군요. 그만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한 작은 물음표, 거기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죠. 여기도 상황이 비슷하게 6.4% 정도 하락했는데 근데 여기는 원인이 좀 다른 결이라고요. 개별 회사 문제라기보다는 그 반도체 산업 전반의 분위기 탓이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좀 경우가 다른데요. 특히 같은 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큰형님적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TI의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TI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 퍼진 거죠. 실제로 보면 뭐 ON 세미터나 뭐 NXP, 애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다른 경쟁사들 주가도 다 같이 좀 빠졌습니다. TI 발언 하나가 그냥 업계 전체 찬물을 확 끼얹은 격이네요. 특히 그 TI CEO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랬다면서요. 이번 회복 사이클이 이전보다 덜 뚜렷하고 좀 완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파장이 컸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 발언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켰습니다. 아, 생각보다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빨리 또 강하게 회복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마이크로칩 자체 실적은 뭐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는 괜찮았을 수 있어도 이 산업 전체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릴 거다. 이 전망이 주가를 그냥 누른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추세를 보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팔아야 하나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넥스테라는 자체적인 매출이랑 전망 이슈였고 마이크로칩은 산업 전반에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고 결국 두 회사 다 이익 자체는 괜찮았는데도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네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은 정말 과거 실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미래 전망, 그리고 더 넓게는 거시적인 산업 환경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불확실성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좀 예민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 실적이 이렇게 탄탄한데 미래 전망이 약간 불확실하다. 이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 이 고민이죠. 정말 어려운 지점이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미래 전망, 특히 좀 안 좋은 신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밤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가령 넥스트라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막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칩이 속한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거나 하면요. 지금의 이런 신중하고 어쩌면 약간은 비관적인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확 뒤바뀔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이런 예상 밖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